서예를 할 때 누구나 그 글씨를 잘 쓰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에 서예 강의를 검색해 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멤버십도 등록하고 이렇게 수강도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강의를 볼 때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막상 책상에 앉아서 쓰려고 하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생각처럼 잘 안 써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글씨하고 손으로 쓰는 글씨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은 계속 잘 써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언제인지 기억이 없으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서예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의욕도 있고 흥미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는 분들 중에도 포기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예 공부를 조금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가 알게 된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10년, 20년은 해야 잘할 수 있게 되던 그런 서예 공부를 1, 2년 안에 빠르게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예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바로 임서입니다. 이전에 훌륭한 서예가들의 글씨를 보고 그대로 따라서 쓰는 방법인데 임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임서 방법은 크게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서실에서는 대부분 대림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중국에서 만모라고 부르는 모서가 있고 배임과 의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바로 모서인데요. 이것은 법첩이나 채본 위에다가 투명한 비닐을 덮고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써보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글씨를 따라서 붓을 이렇게 운용해 봄으로써 용필을 단련하고요. 그리고 글자체의 그 결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붉은색으로 인쇄한 글씨 위에 검은색 먹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묘형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쿠팡에 묘형모라고 검색해 보면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종이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투명 비닐을 깔고 그 위에 화선지를 얹어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채본을 써주시잖아요. 그러면 채본 비닐을 또 검색해보면 쿠팡에 있습니다. 그 채본 비닐을 구매하신 후에 거기에다가 채본을 넣고 채본을 밑에 깔아둔 다음에 화선지를 덮고 쓰면은 모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글씨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빠르게 깨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모서에는 쌍구서와 단구서 그리고 만모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 쌍구서는 그 채본 위에다가 화선지를 얹은 후에 그 글자의 테두리를 그대로 가는 선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곽선을 그려보는 거죠. 이 쌍구서를 통해서 이 글자의 용필과 결체를 이해하는 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가는 붓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볼펜이나 연필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를 다 그린 다음에 그곳을 먹으로 채우는 것을 쌍구확전이라고 해요. 반대로 단구선요. 그 글자의 가운데 지나는 그 획을 그려보는 것으로 글자의 골격이 되는 부분을 따라서 글씨를 씀으로써 뼈대에 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필이나 펜으로 글씨를 그냥 쓰는 것도 단구법에 해당하고요. 단구서에 해당하고 그리고 채본 위에다 화선지를 올려놓고 그 글자의 뼈대가 어디인지 보면서 그곳을 가는 선으로 따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서를 통해서 글씨에 대한 감각이 생긴 이후에
그렇게 이제 감각이 생긴 이후에 책을 옆에다 두고 따라서 쓰는 것을 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서를 하게 되면요, 몇 년 동안 해도 안 잡히던 글씨 감각이 1, 2년 안에 빠르게 잡히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글씨나 아니면 선생님 글씨를 완전히 크기와 필액의 모양, 그리고 결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책을 옆에다 놓고 보고 쓰는 이 대임법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글씨가 느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임법으로 임서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글씨를 쓸 때 한 획 보고 한 번 쓰고, 한 획 보고 한 번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글씨가 귀를 꿰뚫지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충분히 눈에다가 담은 다음에 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배임인데, 이제 법첩을 외워서 쓰는 방법으로서 한 줄 정도 임서가 이제 비교적 익숙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법첩을 보지 않고 자기 기억에만 의지해서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써본 다음에 다시 책을 보고 대조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외워서 써보고,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임을 하게 되는데, 대임과 배임의 목적은 대가들의 글씨를 계승하는 것에 있으니까 닮음을 귀하게 여기지만, 여기서 그쳐버리면 모방밖에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예계는 모방은 굉장히 탁월한데 창작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이것은 의임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서예를 즐기는 분들이 너무 서법에 대한 강박 때문에 자기 글씨 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요. 하지만 진정한 작가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창작이죠. 이 창작을 위해서 해야 될 공부가 바로 의임입니다. 의임은 법첩을 쓴 사람의 글씨를 모양이 아니라 그 글씨를 쓴 그 사람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신의 글자로 창작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숙련해야지만이 자기 글씨를 옛 사람들의 그 좋은 서법을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자기 글씨를 창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서의 대가이자 서예 이론가인 송과정은 서보에서 이를 모방하는 것은 닮음을 귀히 여긴다라고 말한 것처럼, 글씨의 대가의 것을 우리가 닮으면 닮을수록 좋지만은 어느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자기 글씨로 창작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모서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글씨를 밑에다 대고 쓰는 것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서예를 가르치면서 만난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과 또 서예를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 초학자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